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이슈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어떤 변수가 승패를 좌우할지 관전 포인트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 것만 왜 너무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어서인지 신경이 쓰이고 참 제가 다 조마조마하네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맘때쯤이면은 정말로 이 떨어지는 낙엽조차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실수할 경우에는 이 표심을 갖다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김 교수님께서 마침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 막말 논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작은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그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네. 한 코미디언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네, 하지만 바로 이틀 뒤 바이든의 실언이 터져 나왔어요.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푸에르토리코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요즘 난리더라고요. 예, 그 푸에르토리코가 그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주민들이. 근데 선거 네. 투표권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미국 본토로 이사를 가면 근데 투표권이 생깁니다. 재밌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한 60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많군요. 예, 이 숫자가 히스패닉계에서는 이게 멕시코 다음으로 이제 많은 숫자고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유권자의 3%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푸에르토리코 발언이 나왔던 거죠. 야, 네,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처음 트럼프 측에서 쓰레기선 발언이 나왔을 때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유력한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그렇습니다. 이때다 싶은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히스패닉계 결집을 호소하면서 단체 문자를 또 보냈어요. 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까지 했고요. 네. 하지만 뒤이은 바이든의 실언이 역공의 빌미가 된 셈이죠. 네, 참 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일이 터진 거네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혜진 특파원, 미국 대선이 불과 며칠 안 남은 이 가운데 양측에서 막말과 실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에는 변화가 있나요? 네, 대선 직전의 돌발 변수를 10월의 위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워낙 초접전이다 보니 작은 실언에도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후보는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유세에 나서며 자신의 지지자를 쓰레기로 칭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을 부각 중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의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본인이 또 실언을 했는데요.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반격에 나서는 등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사전투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취재진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다녀온 필라델피아에서도 유권자들이 2시간 넘게 기다릴 정도로 사전투표 열기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6천만 명이 사전투표를 끝냈습니다. 등록 유권자 3명 중 1명 수준으로 팬데믹 때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통상 젊은 유권자의 사전투표가 많아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공화당에서도 적극 독려했고 실제 공화당원들의 사전투표율도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사전투표를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우리 한국과 달리 투표일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제쯤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 보십니까? 2016년 힐러리 트럼프 대결에선 다음 날 새벽 승패가 갈렸고 지난 선거에서는 무려 나흘이 걸렸습니다. 승리를 위해선 전체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처럼 초접전일 경우에는 개표가 거의 끝날 즈음에야 결과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합주 중 일부가 선거 당일 사전투표함을 엽니다. 사전투표도 많은 데다 집계 시작마저 늦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혜진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들어보니 바로 당선자가 확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네요. 김재천 교수님께서는 미국 대선 이번에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원맨쇼 대 어벤져스입니다. 원맨쇼 대 어벤져스. 원맨쇼는 뭐 트럼프 같고요. 해리스가 어벤져스라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해리스 쪽 유세를 보면은요, 이 어벤져스급 스타들이 대거 출동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네, 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에선 오바마와 함께 유명 래퍼죠. 에미넴도 등장해 트럼프를 비판하며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 25일 텍사스 유세장에선 이 팝 가수입니다. 이 비욘세가 어머니와 함께 지지 연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진짜 어벤져급 유명 인사들을 동원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서 트럼프는 원맨쇼이다. 혼자 다 한다. 이런 그렇죠.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나홀로 유세를 하면서 조금 정면으로 지금 뭐 상황을 갖다 돌파한다거나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 조엘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장장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3시간이요? 네, 그게 지금 4,300만 뷰를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출연해서 3시간이라니 원맨쇼 맞네요. 네, 정말 원맨쇼 맞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요, 이 코미디언이자 UFC 해설자인데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미국 차트 1위고요. 청취자의 81%가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미국 대선이 약간은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네. 낙태권 이슈 등으로 해리스가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보수적인 남성들, 여성 대통령을 원치 않는 남성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직접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대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결 양상 자체가 정말 두 후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 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표 이후에. 예,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패자가 깨끗하게 승복을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 대선에서는 승자가 이제 확실시 되면은 패자가 이제 깨끗하게 승복 연설을 하는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랬죠. 이제 이게 2020년도에 트럼프가 이걸 깨버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패할 경우에 대선 불복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엔 또 본인 소셜 미디어에다가 펜실베니아에서 엄청난 사기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그 유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개표원이라면은 내가 민주당 톱하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이제 대선 불복으로 가는 이제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대선 불복뿐만 아니라 의회 난입 같은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심지어는 이제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실제로 지금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우편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요.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미시간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네, 참 선거 후의 풍경이 부디 평화로워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제 개표 이후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김재천 교수님 그리고 정대진 교수님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야만 합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미국 정치를 한 30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정말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여론조사 자체도 너무너무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영어로 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붙여서 합성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폴러코스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는 좀 있어 보여요. 네. 예, 9월 말서부터는 트럼프가 일정 부분 조금 상승세를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 전서부터는 또 해리스가 재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해리스의 정책들이 성소수자 배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낙태권 등을 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과연 러스트벨트의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를
100%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저소득층 경합조에서 과연 얼마나 해리스 정책이 잘 들어올까 그런 얘기를 네, 해주셨고.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런데 저는 막판에 히든 해리스가 네. 좀 판을 뒤집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리네요. 1990년대 이후에 그 미국 여성들의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이 좀 많이 변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진보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층에서 1999년에 한 14% 정도가 자기를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있었는데 네. 그게 2023년에는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 예, 올 8월 이후에 해리스가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건 젊은 여성층들의 지지가 있었던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 여기에 조금 소수이긴 하지만 네. 만 65세 이상의 이제 여성 노인들의 표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해리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 저는 더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니까 참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과연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누가 걷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